5분만 늦었더라면 이 고양이는 죽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5마리 모두가 그랬을 겁니다. 밀폐된 공간, 상승하는 열기, 그리고 점점 얇아지는 공기.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구조 당시 내부 온도는 이미 생존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고 전문가들은 단언했습니다. 5분만 더 늦었다면 모두 사망했을 거라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새끼 고양이 4마리는 밖에서 발견됐고 어미만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 하나의 선택이 어떻게 5개의 생명을 구했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건은 7월 셋째 주 도심 외곽의 한 폐창고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오래전 물류센터로 쓰이던 건물이었지만 지금은 관리되지 않는 빈 공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외벽 일부가 부서져 있었고 작은 동물들이 드나들 수 있는 틈새가 여럿 있었습니다. 어미 고양이가 이곳을 발견한 건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있던 그는 안전한 출산 장소를 찾고 있었고 이 창고 안쪽 구석진 작은 방이 적당해 보였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 그렇게 그는 이곳에서 4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새끼들은 태어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아직 눈은 완전히 뜨지 않았고 걷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어미의 젖을 빨고 서로 몸을 맞대고 잠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미 고양이는 하루에 2번 먹이를 구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끼들이 잠든 틈을 이용해 빠르게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새끼들을 핥아주고 다시 젖을 물렸습니다. 평범한 야생 고양이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어미가 먹이를 찾으러 나간 사이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고 외부에서 작업하던 인부 한 명이 안전점검차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그는 열린 문들을 하나씩 닫으며 시설을 정리했고 어미 고양이가 드나들던 작은 방의 문도 그렇게 닫혔습니다. 철제 문이었습니다. 무겁고 단단하고 일단 닫히면 안쪽에서는 절대 열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는 안에 생명체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업무였을 뿐입니다. 어미 고양이가 돌아온 건 그로부터 20분 뒤였습니다. 그는 입에 작은 쥐 한 마리를 물고 익숙한 경로로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점을 즉시 느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코를 문틈에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새끼들의 냄새가 났습니다. 안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문을 긁었습니다. 낮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쪽에서는 새끼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미의 냄새를 맡았지만 닿을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겁니다. 어미는 더 세게 문을 긁었습니다. 발톱이 철제 표면을 긁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몇 분이 지났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어미는 다른 경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창고를 돌며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방은 내부 깊숙한 곳에 있었고 외벽과 연결된 통로는 없었습니다. 유일한 출입구는 지금 닫혀있는 그 철제 문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의 열기가 창고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금속 지붕은 햇빛을 받아 뜨겁게 달아올랐고 그 열은 건물 내부로 전달됐습니다. 밀폐된 작은 방은 특히 더 빨리 뜨거워졌습니다. 환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새끼들은 계속 울었습니다. 범인은 문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문을 긁고 울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내부 온도는 이미 40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새끼들의 울음소리가 약해졌습니다. 체온 조절이 안 되는 어린 고양이에게 이 열기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탈수가 시작됐습니다. 호흡이 빨라졌습니다. 어미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점점 약해지는 새끼들의 숨소리를. 그는 더 이상 문을 긁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 아래 작은 틈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철제 문과 바닥 사이 약 2cm 정도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틈으로 발을 밀어 넣어 봤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통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아주 희미하게 새끼들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후 4시 10분 지역 전체에 정전이 일어난 겁니다.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이 원인이었습니다. 창고의 비상등이 꺼졌습니다. 외부 감시 카메라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환기 시스템 작동하지 않던 것처럼 보였지만
최소한의 공기순환을 유지하던 낡은 배기구마저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제 그 작은 방은 완벽하게 고립됐습니다. 공기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열기만 쌓여갔습니다. 어미 고양이는 그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새끼들의 울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문틈으로 코를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낮고 긴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새끼들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연고음에 가까웠습니다. 움직이라는, 나를 향해 오라는 신호였습니다. 안에서 반응이 있었습니다. 새끼 한 마리가 희미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미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따라 한 마리가 문 쪽으로 기어왔습니다. 서툴고 느렸습니다. 하지만 움직였습니다. 어미는 문틈으로 발을 뻗었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바닥에 완전히 붙이고 앞발을 최대한 안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발톱이 새끼의 몸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새끼를 당겼습니다. 새끼의 몸은 작았습니다. 2cm 틈을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어미는 숨을 참은 채 계속 당겼습니다. 새끼가 문틈에 끼었습니다. 어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각도를 바꿔가며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새끼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미는 즉시 새끼를 물어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어미가 울고 새끼가 움직이고 어미가 당기고 새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새끼들은 하나씩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새끼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미가 아무리 불러도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5분, 10분. 어미는 계속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약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번째, 새끼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들렸습니다. 중간에 멈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새끼가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왔을 때 다시 발을 밀어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했습니다. 새끼가 약해져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너무 세게 당기면 다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힘으로 새끼를 이끌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네 번째 새끼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미는 네 마리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약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끼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다시 문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이 들어가려 했습니다. 본 틈은 너무 좁았습니다. 어미의 몸은 새끼들보다 훨씬 컸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도했습니다. 머리를 틈에 밀어 넣었습니다. 어깨가 걸렸습니다. 더 밀었습니다. 몸이 끼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 잘못됐습니다. 어미의 몸이 문틈에 완전히 끼어버린 겁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호흡이 어려워졌습니다. 가슴이 눌렸습니다. 그는 발버둥 쳤지만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힘이 빠져갔습니다. 바깥에 새끼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미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호흡이 느려졌습니다. 오후 9시 40분 한 남성이 창고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그는 이 지역 자원봉사자였고 정전으로 인해 취약 지역을 점검하는 중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창고에 올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길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양이 울음소리였습니다. 여러 마리가 동시에 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멈춰 섰습니다. 소리가 창고 안쪽에서 들렸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정전으로 내부 조명이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구석진 복도 끝에서 네 마리의 새끼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모여 있었습니다. 약해 보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른 것을 봤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 철제문 아래 틈에 무언가 끼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확인했습니다. 고양이였습니다. 성묘였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어미 고양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어미를 들어올렸습니다. 호흡이 있었습니다. 약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동물병원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어미와 새끼들을 조심스럽게 박스에 담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열린 방 내부는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온도계를 가져온 병원 관계자가 측정한 결과 실내 온도는 47도에 달했습니다. 습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산소 농도는 정상보다 낮았습니다.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5분만 더 늦었다면 모두 사망했을 겁니다. 특히 문에 끼어있던 어미 고양이는 질식 직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처치가 시작됐습니다. 어미 고양이는 탈수와 저산소증, 그리고 가슴 부위 압박으로 인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추액이 투여됐고 산소 치료가 진행됐습니다. 새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온 네 번째 새끼는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체온이 정상보다 낮았고 반응이 거의 없었습니다. 보온 처치와 강제 급식이 시작됐습니다. 밤이 지났습니다. 어미 고양이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새끼들이었습니다. 바로 옆 작은 박스 안에 4마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어미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새끼들을 바라봤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어미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편안하게. 다음날 아침 새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식욕도 회복됐습니다. 네 번째 새끼도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느렸지만 확실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미는 여전히 약했지만 새끼들이 다가오자 본능적으로 핥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인위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5마리 모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어미는 다시 새끼들에게 젖을 물릴 수 있었고 새끼들은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구조했던 남성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어미와 새끼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 고양이는 정말 대단합니다. 자신이 위험한 걸 알면서도 새끼들을 먼저 구했어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고요.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5분만 늦게 지나갔어도 못 살렸을 겁니다. 이 고양이를 살린 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어미의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새끼들을 먼저 꺼내겠다는 본능에 가까운 결단, 그리고 그 결단을 끝까지 실행한 집요함. 문틈은 2cm에 불과했고 시간은 단 몇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미는 4개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우연히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어미가 새끼들을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면 아무도 그 문 안쪽을 열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5마리 모두 조용히 사라졌겠죠. 지금 이 고양이 가족은 새로운 보호자를 만나 함께 살고 있습니다. 새끼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어미는 여전히 그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날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미의 가슴 부위에 작은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문틈에 끼었을 때 생긴 흔적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날 단 하나의 선택이 생사를 갈랐다는 것을 기억하기에는요.